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자식, 못된 동생, 못된 신우의 결정체인 누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만도 못한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인데 하나뿐인 그 누이와 이제는 의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라 친한 친구 두어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놈들이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들이라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낫을 들고 꼴을 베어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따라 밭으로 논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봄이면 감자를 심어 하짓대 캐며 땀으로 옷을 적시고 5월에는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 말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 외에 고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참 힘든 일상이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셨습니다. 그저 땅 욕심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는 저녁마다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못 도와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장가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 누이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농사일로 온몸이 지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부 하셨습니다. 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불만만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불만만 많은 누이지만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저도 누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는 80년대 초반, 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 매형과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매형의 집은 어려운 편이라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로 돈을 좀 번 해에는 그 돈을 전부 땅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땅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땅을 한 자리 팔아 누이의 집과 살림살이들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누이는 박봉을 받아오는 매형과 살면서 매형에게도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도 항상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만 누이는 농사일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면서 쌀,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해서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렸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누이에게 들어간 돈이 꽤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가는 것이 지금만큼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도 농촌총각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긴 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여자를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하셔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농사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내가 아까워서 일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작물들이 상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안 된다며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있다면서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누이는 아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다가 아내와 꼭 싸우고 나서야 지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는 놀고 먹다 시집가서 투정이나 부리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시집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에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좋게만 넘기시려고 그런 누이에게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제가 누이와 싸우고 큰 소리가 오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저도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친 누이를 진작에 아작내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몇 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데 땅에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받은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누이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사는지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나아졌는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당에서 제가 욕을 하며 발길로 배때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러덩 넘어진 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싸움질이나 하려거든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이가 아내에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이 싹 없어지더군요. 진작에 그럴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의 무지로 아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누이에게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빠진 누이를 밟아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잘했습니다. 아프다면 한의원 데려가 약도 지어주고 생일이면 돈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아내가 한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30쯤에 저희 동네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들 중에서 초반에 수용이 된 땅들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은 저와 누이 앞으로 다른 곳에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땅들도 그 이후에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부모님께 누이에게 땅을 좀 더 사주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누이에게 여태껏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더 해주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누이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받은 땅들이 건물이나 상가도 아니고 농지라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저와 아내는 누이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3년을 졸랐습니다. 누이에게 땅을 좀 더 해주자고요. 아버지 외손주도 셋이나 있는데 더 해주자며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고 누이에게 얘기를 하고 누이 집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누이 앞으로 사기 위해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되어 땅 주인과 부동산을 누이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약속했던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계약날에 딴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 시간이 지나도 누이가 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땅을 안 산다며 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어려서부터 심통이 나면 자기에게 이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랄만 하는 누이였으니 또 뭔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진짜로 안 올 것이냐고 후회 안 할 것이냐고 누이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만 내며 계약하러 안 오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이가 안 오면 땅 주인과 제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참 낯이 없을 뻔했는데 땅 주인이 평당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서 그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 사시다 가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농사만 지으시며 일만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도 더 사시고 건물도 사셔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어머님과 신나게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인심도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누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재산은 누이에게 주지 말고 전부 저와 아내 앞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이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내는 한결같이 악행만 일삼는 시누이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누이 생일이라 누이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에게 누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에 또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해간 음식을 누이 집 부엌에 두고 나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내 때문에 화가 더 났습니다. 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이에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냐고요? 진짜라고 누이는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이와는 그 이후에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덜하게 되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와는 그렇게 되었어도 누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을 아내가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밖에 없는 조카들 그 정도 축의금은 삼촌이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말해서 저는 싫었지만 아내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누이의 막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이는 저희를 보고 또 심통을 부리더군요. 조카의 결혼식에 큰 소리가 날까봐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이가 매형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누이에게 이년저년 하면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시집간 년이 뭘 바라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 누이 내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누이는 저희 내외에게 오더니 땡깡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고요. 안 되겠는지 누이는 아내에게 그럼 얼마 전에 결혼한 막내 집 하나 해주라고 하더군요.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아내가 또 순진한 소리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누이는 아내에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려던 땅 자기가 안 받았지 않냐며 그걸 지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누이에게 형님, 그건 이 사람이 아버님한테 3년을 졸라서 형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심통을 부리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럼 자기는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걷어차 버려놓고 그걸 누구한테 달래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달래시던가요? 아니면 형님 시아버님한테 달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아내의 말에 누이가 행패를 부리면 누이와 매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서운하다며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가더군요. 어머니는 누이에게 욕을 하시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이가 인연을 끊자고 하고는 또 그러니 이제 다시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누이가 저에게 하나뿐인 형제인데 그럴 수야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이가 바짝 엎드려서 푹 숙이고 들어온다면 아내 말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외에도 누이의 폐악질은 많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집안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서없는 제 졸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 부부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사시나 봅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